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0번 유아리입니다. 이런 인사법을 혹시 어디서 보셨어요? 제가 드리는 인사법이 혹시 뭔지 아세요? 맞아요. 딩동댕. 네, 바로 그 2차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평가실에서 처음 입실 하실 때 하셔야 되는 말씀 인사와 동작이고요. 그리고 퇴실 하실 때는 말씀 없이 동작만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고 2년간 학생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박사가 끝났고요. 다시 돌아와서 어떤 인사를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번부터는 과거에는 1차 합격에 정말로 우리가 다 같이 목숨을 걸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는 조금 시험 출제 경향이나 채점 기준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그래서 1차 합격도 중요하지만 최종 합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보통 이런 인사나 그다음에 제가 또 뭐 그런 거 있어요. 모자 쓰고 가방 메고 뭐 이런 노래도 불러요. 네, 우리가 동요도 부르고 손유희도 하고 제가 다 직접 도와드리는데 해당하는 내용은 주로 2차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강의에 컴백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게 좋을까? 1년에 그냥 다 우리 통과합시다. 이런 방향. 그래서 1차 때 1차 따로 2차 따로 이러한 느낌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2차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최종 합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때 강의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 의미는 제 강의의 목적은 최종 합격까지입니다. 이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1차 공부하면서 좀 지칠 때가 있어요. 공부하기도 싫고 놀러도 가고 싶고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우리가 또. 그래서 중간중간에 힘드실 때 제 인사 보시면서 그래 조금만 참자. 우리가 2차 갔다 오면 더 즐겁게 또 더 여유 있게 놀이도 하고 또 배우고 싶은 거 배우실 수 있고 이렇게 마음 다지시도록 제 인사법을 좀 바꿔봤어요. 네, 어떠세요? 괜찮아요? 박수 쳐주셔서 너무 놀랐는데 네, 왜냐하면 어제 그 교직연수 기출분석 특강을 혼자 찍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인사를 했어요. 근데 안 계시니까 그냥 인사하고 자연스럽게 올라왔는데 막 박수 쳐주시니까 되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조금 바꿨다는 의미 전달드리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실제로 보여드리는 동작, 인사법을 2차 때 해야지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되죠. 네, 아침에 일어나셔서 잠 덜 깰 때 네,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연습을 또 자기 전에 또 인사하는 연습을 그래서 또 공부하기 싫을 때 나 수험생이지 임고생이지 마음 다지기 할 때 인사하는 연습을 하시면 정말 정말 좋습니다. 2차 때요 가장 완성도 늦게 완성되는 게 바로 방금 제가 보여드린 자연스러운 인사와 동작이에요. 네, 되게 딱딱해져요. 평상시에는 잘 하시다가도 그 개인 지도할 때 보면 갑자기 우리가 로봇이 돼요. 이렇게 톡톡톡톡톡 내려왔다 톡톡톡톡 올라오고요. 그래서 2차 동작이나 말씀은 1차 생활 중에 충분히 안내를 해드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사법을 좀 바꿨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엄청 추워요. 그죠? 날씨가 엄청 추운데 인강으로 들으셔도 되는데 직접 이렇게 오시고 네, 또 오늘 오시지 못해서 또 인강으로 들으시는 선생님들 이 시간이 그러니까 실제 합격 설명회는 40분 정도예요. 이 시간이 선생님들의 2026학년도 또 이후를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미래 합격을 위해서 아주 귀한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네, 2016 행복 합격. 제 타이틀은 행복입니다. 저는 선생님들께서 임용시험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합격만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준비하는 기간 내내 공부해서 행복하고 몰라서 행복하고 새로 알아서 행복하고 또 내가 성적이 나쁜 것 같아서 행복하고 계속 행복의 동기부여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과정 안에서는 최종 합격까지 가려면요 아마 수백 번 넘어질지도 몰라요.
네,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기억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합격한 선생님들, 지금 현장에서 좋은 선생님들 하시는 분들과 같이 울기도 하고, 네, 또 같이 웃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올데이 하루 종일 2차만 연습한 적도 있고, 또 심지어는 스터디 짜가지고 300명이 막 그 1차 스터디 짜서 막 북적북적 다 같이 강의실에서 1차 공부한 적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왜 나는 못하지? 라는 자괴감에 빠진 적도 있고, 조금 내가 괜찮은데? 라는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이 과정이에요.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은 우리는 행복 합격을 이루어낼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가급적이면 덜 힘드시도록, 네, 가급적이면 조금 웃으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유아리 유아 임용 설명회, 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오늘 순서는요, 이미 홈페이지에 그 윌비스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긴 했지만 처음 이제 아직 보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임용 설명회는 이렇게 합격 가이드를 선물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는 읽으시면 되는 거라서 간단하고 짧게, 대신 꼭 필요한 내용은 제가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가이드 하나만 가지고도 보통 선생님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뭐 대학교 때 어떤 대학의 안내문이나 뭐 내가 무언가를 시도할 때 안내문들이 있잖아요. 이걸 합격 가이드라고 우리는 명칭을 하는데, 이 합격 가이드를 가방 속에 이렇게 싹 가지고 계속 다녀보신 적이 있을까요? 거의 없죠. 네, 그 한 번 강의 듣고는 뭐 라면 받침도 안 쓰죠, 요즘은. 네, 그냥 재활용으로 가기도 하는데, 이 합격 가이드는 여러분께서 그냥 가방 안에 넣어놨다가 졸릴 때, 네, 또 이동하는 차 안에서, 네,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만 담았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윌비스 가족분들, 직원분들께서 선생님들 보시기 편하도록 실제로 오시면 이렇게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또 자료를 만들어 주셨어요. 네, 천천히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다 이어서 갈게요. 네, 그래서 이런 합격 가이드 안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40분 정도에서 제가 전달해 드릴 거, 또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합격 가이드를 공부할 건가라는 거 안내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1교시는 40분으로 직강, 인강 같이 촬영이 됩니다. 네, 이제 직강으로 오시면 좀 특별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사실은 올해 처음이에요. 임용 설명회에서는 2교시, 3교시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들께서 1시간 남짓한 합격 설명회를 들으러, 네, 직접 직강으로 오시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네, 그리고 뭔가 저 이제 공부 끝났고, 저도 박사 공부 끝났고요. 저도 이제 노량진 교수로 왔어요. 라고 뭔가 막 이렇게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인위적으로, 네, 학원에 요청드려서 2가지를 좀 추가했어요. 그래서 2교시는, 네, 죄송스럽게도 2, 3교시는 2교시는 합격하신 선배님들의 합격 면접, 합격 수업 동영상을 볼 거예요. 근데 신뢰도가 높은 자료예요. 보통은 합격하시고 오셔서 촬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분들의 자료는 제가 레슨할 때, 네, 2차 레슨할 때 미리 촬영을 해놔요. 그래서 교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저희가 합격을 하면 저희 후배님들 공부하시라고 나눌게요. 그래서 명칭이 있어요. 그분들의 명칭은 엔젤 멘토세요. 네, 엔젤 멘토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아마 올해부터 시작을 또 할 텐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봉사활동을 가기도 하고, 장애인 분들이 계시는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네, 또 어려운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유아 선생님들하고 저는 정말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유아 선생님들은 사실은 저는 밤샘이 많고, 선생님들 개인 답안도 첨삭해야 되고, 웬만하면 정말로 합격을 꼭 이번에 끝내야 되니까 좋은 자료를 내보내드리기 위해서 연구해야 되고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교수님 여기 같이 가요. 그러면 같이 가요. 네, 그래서 나눔 활동도 하고, 언제 주로 같이 가냐면 공부가 해이해질 때, 내가 왜 임용 준비를 하는지 모를 때, 그리고 또 나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을까를 고민할 때,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후배님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촬영해 놓은 자료를 2교시에 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과거라고 말한다면 2019 학년도 이전이에요, 여러분들. 네, 2019 학년도 이전에는 1차 시험 점수가 거의 2차 최종까지 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2차는 별도로 채점을 하지만 2019 전까지는요, 점수를 비슷하게 줬어요. 2차 100점 만점일 때 어느 정도 되면 대부분 뭐 95, 90 다 비슷하게 주셨어요. 어디에서 결정나도록? 1차에서 결정나도록. 근데 시험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여러 번 바뀌었어요. 아마 노량진 쪽에서 임용 준비하셨던 분들은 들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못 들었다면 시험 준비를 지금 제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019학년도부터 달라진 점이 뭐냐면 인원수도 많이 뽑게 됐지만 달라진 건 2차를 강화하게 됐어요. 특히 교사의 인성 부분. 교사가 얼마나 바른 선생님이신가라는 것도 하나, 두 번째는 교사가 얼마나 실전 중심으로 연습을 했는가. 왜냐하면 3월에 발령을 내야 되는데 학생을 발령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차를 강화하고 1차를 약화시켰어요. 대표적으로 교직 논술 점수를 후하게 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쓰면 그냥 18점 다 주는 걸로. 이렇게 시험 채점 기준이 달라지고, 그리고 대신 2차를 강화했다 그랬죠. 그래서 2차는요, 전 정말 깜짝 놀랐는데, 첫 해에는 만점이 저희 반에서는 종종 나옵니다. 2차 반에서. 그러니까 최종 2차가 100점 만점인데 99점 몇 점이 나와요. 그럼 만점이거든요. 그건 100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으세요. 많은 분들이 고득점이고 대부분은 99점대도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랐던 건 점수를 조금 적게 준 경우에 과거에는 1, 2점 차이로 간당간당 주셨는데 이때부터는 막 10점, 20점 차이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1차로는 극복이 안 되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1차 예를 들어 80점이 합격선이었어요. 그러면 80점대에 수백 명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0.1로 제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너무 아까워요. 사실은 이러시는데 객관적으로 팩트를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점수로는 되게 아까운, 네, 너무 아쉬운. 그런데 팩트, 사실 체크를 해보면요, 그 안에 합격생이 100명이 넘는 거예요. 0.1점 차이로 떨어지신 분들이. 그러니까 0.1점이 결코 작은 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차 때에는 유치원교육과정 A, B의 점수를 최대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직 논술은 점수가 딱 떨어져요. 뭐 추가 점수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형식 어느 정도 맞추고 내용 벗어나지 않으면 뭐 20, 19, 18 이렇게. 네, 분량으로 또 너무 많이 적게 쓰면 조금 깎고 너무 적절하게 쓰면 20으로 시작을 하고 이런 식의 채점 기준들이 있는데 유치원 교육과정 A, B의 경우에는 점수 차이를 낼 수가 있어요. 단답이 아닌 어디에서? 서술형에서. 네,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개념을 쓰시오 이런 문제. 그래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란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건 문장의 틀이에요. 논술을 배우시면 이제 완성형 단문장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 쓸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문장의 완성도가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예쁜 그릇에 담긴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이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논술에서 우리가 문장 형식을 배워놓으면 서술형 쓸 때 유리하고요. 그래서 1차에서 점수 차이를 낼 수 있는 거 0.1점이라도 낼 수 있는 건 유치원교육과정 A, B의 서술형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예요. 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제 2차에서는 10점, 20점 차이를 내면서 점수를 주다 보니까 1차 점수 차이로는 2차가 극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정보를 들으셨다면, 객관적 정보를 들으셨다면 저 1차에서 점수가 좋았는데 그래서 2차에 갔는데 2차에서 너무 차이 나서 떨어졌어요. 너무 아쉽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말씀이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저 교수님 1차가 1등이에요. 그러면 최종도 거의 1등이에요. 2차 시험 보더라도. 근데 2019 이후부터는 이게 너무 점수의 폭이 넓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단기간에 1년 안에 제대로 정확히 합격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1차는 커트라인으로 딱 붙고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또 주부님들 공부 시간이 그 일반적인 경쟁자들 10시간 정도 공부할 때 나는 5, 6시간밖에 못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공부 시간이 여유 있는 분들은 1차도 조금 높은 점수를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공부 시간에 여유가 없는 분들은 1차는 내가 커트라인으로 붙는다. 네, 그러고 나서 2차 고득점을 받는다. 네, 그러면 정말 재밌게 최근에는 상위권으로 최종 합격을 합니다. 1차 고득점자가 최종 합격에서 상위권일 것 같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이제 이게 바뀐 거예요. 시험 제도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교시는 정말 공개 강의를 해드리고 싶지만 우리 반의 특성이 항상 동영상은 비공개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교육 공무원이세요. 그러니까 엔젤 멘토분들이 현장에서 교육 공무원으로 계세요. 따라서 영상이 인강으로 나가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엔젤 멘토분들이 교수님 괜찮아요. 저희들에게 모든 시간 엔젤 멘토분들을 지도할 때는 거의요, 잠자는 시간 말고는 같이 지냈던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지도해드리기 때문에 교수님 너무 고마워서 그냥 인강으로도 틀어주세요 했었는데, 한 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지역교육청에 다녀오셔야 됐었어요. 왜 영상이 다니냐, 네 영상이. 그래서 사유서 쓰시고 그런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그때부터 직강에서만 조금 나간다는 거,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다 공감하는 내용들일 거예요. 그죠? 왜? 우리는 예비 공립 유치원 교사니까. 네, 내년에는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실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3교시의 경우에는, 이제 2교시의 영상 보고 어떤 합격 전략이 필요한가, 사실은 되게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네, 합격 전략은 정말 단순합니다. 근데, 그 단순한 전략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제대로 지도를 받는가. 네, 그래서 채점 기준에 맞는 지도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2교시 공부 같이 하고요. 그리고 3교시에는 이제 오신 분들의 경우에 공부 계획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올해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머릿속으로 구상 중이에요. 직접 써보시고, 네, 그리고 1대1로 제가 직접 피드백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고민해 보세요. 2교시 면접하고 수업을 같이 봤어요. 네, 근데 우리도 조금만 좀 해보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이 드시면, 네, 3교시에 제가 실제 지도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려운 거 아니고 되게 재밌어 하세요. 네, 그래서 2차가 되게 어려워요, 무서워요, 막 이러시는데 배 아파요 이러시거든요. 전혀 아니, 재밌어요. 왜냐하면, 혹시 실습 다 다녀오셨나요? 실습 때 어떠셨어요, 선생님? 처음엔 좀 떨렸겠지만? 아이들하고 어떠셨어요? 즐거웠다. 소감으로. 너무 즐거웠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즐거웠다. 재밌었다. 또요. 끄덕끄덕. 즐겁고 재밌고. 우리 뒤에 선생님은요? 해볼만하다, 행복하다. 멋있다. 진짜요? 저 실습 때, 못하겠다. 이랬는데.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옆에 선생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그죠? 긴장 진짜 많이 되죠? 네. 네. 올데이 수업할 때. 네. 네. 올데이 수업 때?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작년까지 교육 현장에 실습 지도교수로 나갔었어요, 선생님들. 제가 박사하는 동안에, 유아교육 관련된 일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느낌을 놓칠까봐 선생님들 임용 강의 다시 하러 와야 되는데, 근데, 저한테 부족한 게 현장을 보는 게 좀 부족하겠다 해가지고 2년간 그 교생 실습 가시잖아요. 근데 실제 지도 평가하시는 교수님들 계시죠. 네, 그거 했어요. 근데, 진짜 그 말씀 맞아요. 막 올데이 하기 전에 저 가면 막 선생님들께서 손잡고 우세요. 이렇게, 그럼. 그래서 앞에 담임 선생님 계시고 원장님 계시니까 어떻게는 못하고, 그럼, 이렇게. 그래서 우리끼리는 아는 느낌이죠. 그래서, 근데 방금 말씀하셨어요. 그런 수업을 하시고 긴장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해볼 만하다. 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2차는 사실은 연습할 때 어떻게 연습하느냐에 따라 진짜 재밌을 수가 있어요. 네, 미리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는
교수의 자격을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저는요, 정규반, 그 다음에 방과 후 과정을 다 담임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대통령상 받으신 유아교육 쪽에 수업 잘하시는 선생님께서 저를 사사해 주셔서 제가 되게 수업을 잘하는 교사였어요. 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때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게 힘들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첫 해를 제외하고 두 번째 해에 그러니까 방과 후랑 정규반 다 맡았어요. 2년 차밖에 안 된 교사가. 네. 그 3, 4, 5세 혼합반을 또 방과 후는. 근데 정말 대통령상 수업 잘하신다는 그 선생님께서 같이 이제 공동으로 팀이 돼 주셨어요. 근데 그분께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그 배움이 선생님들 실습 도와드릴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반에서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평가실에서 만점 받아오시고 고득점 받아오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장학사분들이 채점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참여 인원 중에 장학사분들이 합격해서 얼굴을 면대면으로 만나면 선생님은 어디서 수업을 배웠습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받으셨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제가 수업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아교육 교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또 가장 중요한 거기도 하죠. 교사는 뭘로 말해야 한다? 수업으로 말을 해야 한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현장에 있어 보니까 교사의 수업 역량이 또 교사의 인성적인 자질이 아이들이 그대로 얌얌얌 먹을 수 있는 요소더라고요. 마리아 몬테소리가 말한 어린이는 스펀지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실습 때 느꼈는데 두려움. 네, 제가 하는 모든 걸 아이들이 따라하는 거 보면서 너무 두렵다. 이 교사라는 직업은 진짜 소명의식이 아니면 하기가 어렵겠다. 네, 그래서 저는 현장 교사를 조금 짧게 했지만 제가 선생님들을 안내해드리면서 항상 사실은 저는 90도로 좀 인사를 드리고 존댓말을 쓰고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을 가장 많이 존경하기 때문이에요. 네, 저는 미흡해서 현장 교사직을 내려놓고 안내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저의 한 100배, 200배 이상의 아주 훌륭한 분들이 바로 현장에 계신 분들이고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시면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교시에는 이러한 교사로서 재미있게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원하시면 여쭤볼 거예요. 네, 저희 잠깐 뭐 집단 면접이나 집단 수업 한번 해볼까요, 교수님? 요청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즉석에서, 그래서 인강으로 촬영을 안 하기 때문에 직강으로 오신 선생님들이 협의해서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 3교시는 그래서 쉬는 시간이 다 있습니다. 1교시 쉬는 시간, 2교시 쉬는 시간. 그래서 오늘 미쳐 1교시만 하고 저는 가는 줄 알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이동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2, 3교시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교수님 너무 배가 고파요. 네, 3교시 시간 좀 보실래요? 무제한이라고 써놨죠. 저는 너무 좋아요, 2차 수업을. 네, 선생님들이 원하시면 다 또 1차 공부 계획 정말 중요하고 공부 방법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3교시 때는 둥그렇게 같이 마주보고 앉아서 공부 방법 서로 대화 나누고 공부 계획 안내해드리고 이 방법이 조금 더 전략적인 것들 제가 조금 피드백 해드리고 그리고 또 2차 수업 실현 또 면접 실현 같이 해볼 수 있는 거 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플 것 같아요. 저 지금 아침부터 안 먹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배부르면 졸릴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밤새고 왔어요. 강의 준비하느라고 설레가지고. 네, 저는 강의 전날이 제일 좋아요, 선생님들. 왜냐면 선생님들을, 처음 뵙는 거잖아요. 네, 또 2년 동안 너무 뵙고 싶은데 못 뵈서. 네, 너무너무 좋아서 밤샘을 하고 왔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아마도 이때가 되면 배가 고플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오신 분들이, 교수님 그냥 저희랑 뭐 좀 먹어요. 해주세요. 그럼 제가 뭐 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가서 떡볶이를 먹든 짜장면을 먹든 뭐 컵밥을 먹든 네, 노량진 인고생스럽게 네. 아직 안 해보셨어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그 떡볶이 컵라면 컵밥 그 다음에 짜장면 이런 거 임고생들 좀 많이 드시는 그리고 제 강의실에서 많이 함께 먹었던
네, 그러니까 종강날마다 종강 파티를 할 때 짜장면 다 같이 시켜서 먹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오늘 조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끄럽지 않으시다면 저랑 한 끼를 좀 드셔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든 게 자율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즐거운 교수학습 과정 그리고 유아리에게 조금 익숙해지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네, 조금 지루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조금 즐겁지만 집중해서 네,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직강 선생님들 그리고 인강 선생님들께 올려드린 자료 중에 교직논술 기출문제 합격 족보 받으셨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교육과정 기출문제 합격 족보. 네, 이런 책 처음 받아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수험서 중에 지금 저는 제 강의 적중률을 지금까지 분석해 본 거 보면 기출문제 분석을 하는 게 왜 우리가 자꾸 유치원교육과정 A, B는 기출문제를 보라고 하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었어요. 네, 한국사는 문제은행식 출제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냅니다. 근데 우리 임용시험이 최근에 유치원교육과정 A, B가 즉 2차를 강화하면서 1차를 약화시키면서 유치원교육과정 A, B를 문제은행식으로 내고 있어요. 근데 수험생 입장으로 본다면 공부하기가 너무 편해진 거예요. 쉬워진 거죠. 근데 거기에 맞춘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책은요, 선생님들 제가 원장님 또 이 만들어주시는 직원님들이 밤새서 해주신 거예요. 제가 급하게 드렸어요. 이거 꼭 책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노량진 지나가시면 제 강의 꼭 연관 안 들어도 됩니다. 다른 분 교수님 거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의라는 건 잘 들리는 거, 소리가 잘 들리는 게 좋아요. 노량진에서 강의하시는 모든 교수님은 전문가세요. 네, 그래서 뭐 10년 하신 분은 1등이시기도 하고 1년 하는 분은 이제 꼴찌이시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분의 말이 잘 들리는가, 이해가 되는가, 요걸 점검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열심히 1년을 하시면 그분이 1등이든 꼴찌이든 상관없이 합격한다는 걸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두 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논술의 경우에는 교직논술 반에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공부하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어제 강의를 하고 왔어요. 기출문제를 어떻게 공부를 하면 얘를 논술식으로 또 유치원교육과정 A, B로 활용하는지, 네, 여기에 빠진 거는 이제 모범 답안이 빠져 있고요. 모범 답안은 1, 2월 정규 강의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많이 주세요. 교수님, 문제만 있고 답안이 없습니다 하는데 답안을 다 배포해드리면 너무 좋은데 그러면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이 서운해하세요. 네, 속상해 하시죠. 저희는 교수님 수강하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도 다 그렇게 나가면 마치 보안처럼. 네, 사실은 모범 답안 때문에 떨어지고 붙지는 않으세요. 근데 워낙 모범 답안의 질이 높다는 거는 네, 이미 15년 전부터 네, 우리 교실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은 네, 1, 2월 달에 수업 자료로만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잘 이 뒤에다가 묶으셔서 네, 수험서로 공부를 꼭 하시면 논술뿐만 아니라 유치원교육과정 A, B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요, 항상 어디를 가시든 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좀 작게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선생님들 눈 피로하시다고 크게 조금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그래서 좀 무겁지만 선생님들 얘는요, 항상 처음 저는 교수님 공부해요 하는 분들은 그냥 읽으세요. 문제, 지문, 조건 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세요. 읽는 거. 문제를 잘 읽는 게 어디서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시험장에서요. 시험장에서 필요한 건 얼마나 외웠나 이해력이 아니에요. 문제를 정확하게 시간 내에 오차 없이 읽어내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 미리 연습하시면 돼요. 교직 논술도 이렇게 내보내드린 이유는 무한 반복 읽으세요. 그럼 뭐가 좋냐면 시험장에서 오차 없이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요. 물론 교직 논술 정규 과정에서 이 문제 분석 단계가 있습니다. 채점 기준에 맞춘 20점짜리에 문제 분석 5단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일반화가 많이 되어 있는, 네, 또 수업 자료 중에 일반화돼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형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논술 형식이 없었어요. 임용시험 준비하는 시장에서는. 네, 처음 만들었습니다.
만점을 받아오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분석해드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답안을 내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 자료니까 꼭 안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교수님 이거 출력할 때 양이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프린트 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수험생은 아끼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그래서 노량진 지나다니시면서 꼭 제 강의 안 들어도 되니까 데스크에 오셔서 교수님 거 요거 좀 받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준비해 놓으신 선 안에서는 아마 선물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꼭이요. 그리고 꼭 말씀하세요. 인강으로 받아가도 좋다 하셨다. 네, 그러면은 아마 더 잘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자료고요. 이 두 가지 자료는 기출 분석 강의에서 제가 따로 설명합니다. 오늘은 임용 설명회이기 때문에 교재 안내만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 지금 보셔야 되는 게 바로 행복 합격 UR이 유아 합격 가이드 요것만 있으면 돼요. 네, 그래서 내용이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볼 거니까요. 막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겁게. 네, 즐겁게. 그리고 직강에 오신 선생님들께서는 2교시, 3교시 프린트물 자료가 또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1교시 끝나고 못 받으셨어요 하는 분들은 네, 받아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직 합격 간식은 배부를 안 해드린 것 같아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달달구리 간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1교시 끝나면 선물해 드리라고 할게요. 소박해요. 그래서 하나씩 드시고 맛있는 거는 전체 수업 끝나고 3교시 끝나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도록 해요. 부담 안 느끼셔도 돼요. 오늘 만나고 다시 안 만나도 같이 먹는 건 괜찮아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그냥 제 행복의 마음을 전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교시에 합격 가이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짧게 살펴보면 됩니다. 네, 앞부분에서 지금 막 급하게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 전달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요약형으로 전해드렸고 정규 과정에서 하나하나 다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합격 가이드에서 이제 꼭 보셔야 되는 것만 같이 책이랑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필기 안 하셔도 되니까 간단한 필기도구 하나 정도? 딱 하나 정도 네, 있으면 됩니다. 자, 시험 요강과 기출문제 및 예시 답안인데요. 쪽수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합격 가이드 좀 같이 볼게요. 합격 가이드 책자를 보시면 프린트물로 이제 인강생들은 보시면 됩니다. 첫 쪽을 넘겼더니 편저자 UR이 이렇게 되어 있고 뭐 학력상 각자 체크하시면 되고요. 경력상, 네, 경력상은 빠져 있네요. 네, 이전에 그 다음에 연구 경력상 저서 몇 건이나 썼나? 네, 한 40건 썼습니다. 임용서, 그 다음에 우리, 대학 저서 이렇게 해서 40건 정도 나와 있고요. 시중에. 그 다음에 교육 자격은요, 최근 것만. 이걸 왜 넣어주셨냐면, 아마 저한테 이런 설명을 하라고 넣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코칭 자격증을 직접 땄습니다. 엄청 바쁠 때 땄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 강의할 때 상담을 거의 1년에 6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했거든요. 1년 동안에. 네, 제가 논술에서 일타 강사였다는 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잘 퍼져 있는 내용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거의 1000명 분의 상담을 계속해 드렸는데 코칭이라는 상담 기법 중에 하나인데 코칭이라는 걸 배웠더니 선생님들께 너무 해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이 자격증을 근거로 해서 네, 올해에는 합격 코칭을 해드릴 거예요. 얼마 동안? 네, 최종 합격할 때까지. 그래서 그 합격 코칭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나의 공부 계획서, 나의 인간관계, 스터디 팀원과의 관계, 나의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나의 개인적인 문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 뭐와 관련해서 나의 임용 합격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이 피드백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그걸 해결해 나가시면서 공부뿐만 아니라 조금 더 그래도 웃을 수 있는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할 거고요. 그 다음에 창의융합교육사라는 거는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 미래사회, 지금 현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이기도 하고 네. 네, 제 스케줄에 오늘 있었어요. 사실은 그 전체 강의 끝나고 선생님들하고 안녕. 그 다음에 저기 가는 걸로. 예, 탄핵 집회 가는 걸로. 네, 저는 빨간 당이다, 파란 당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색깔의 세상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그 선생님들 박근혜 탄핵 때 아시죠? 그때 당시에도 촛불 집회했죠? 네, 당시에 2차 강의를 할 때였는데 전원하고 갔었어요. 선생님들 전원 가고 싶다고 하셔서.
네, 교수님 저희 가고 싶어요. 요청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막 피켓 만들고 갑자기 노란 걸로 갈아입고 그날 밤에 전원 촛불 집회했다. 근데 그분들이 정치를 뭐 잘 알고 정치적으로 어떤 당을 지지하고 전혀 아니에요. 딱 하나였거든요. 당시에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청하시면 저는 함께 합니다. 그게 옳은 길이라면. 네, 근데 그래서 오늘 그 일정에 있는데 지금 임강 선생님은 뭐지? 그럴 거예요. 유아리가 갑자기 왜 저러지? 네, 그 탄핵 관련된 집회 광고가 지나가서 그렇습니다. 네, 각자 개별적으로 소신껏 자신의 의견을 내시면 된다는 거. 네, 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창의융합기획사 1급 자격증을 왜 땄냐 하면요. 선생님들 2차 지도 때문에. 그러니까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대비, 네,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세상,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 시민 교육,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육, 네, 이제 2026년에 들어 올려다가 지금 보이콧을 당했거든요. 인공지능 관련한 교육 방법이 중등, 초등 먼저 들어 올려다가 이제 현 정부에서 너무 급격하게 추진을 했다. 보류해야 한다라고 교육부가 얼마 전에 보이콧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유아로 들어올 거예요. 인공지능에 기반을 한 교육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 채점 때요. 제가 이걸 시도를 해봤더니 3년 전에 시도를 해봤죠. 그 박사과정 들어가기 마지막 해 2차 할 때 2차 평가 때 교환 작성할 때, 그 다음에 수업하실 때 도입을 했어요. 또 면접 때 도입을 했더니 점수가 조금 남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왜냐하면 이제 대학에서 많이 요청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유아교육과 우리 7군데 대학, 대학원 장학생들 있죠. 그러니까 학부생분들이 학원에 오지 말고 학교 다니시면서 합격하시라고 장학생으로 선정해서 대략 한 120분을 1년에 120분 정도 해서 5년에서 거의 7년간 네,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각 대학에서 항상 궁금해 하시는 게 2차 때 미래 사회 대비 수업 면접이 뭐예요? 라는 질문. 어떻게 해야 해요? 라는 질문. 그래서 그냥 제가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1, 2, 3급을 다 땄고 창의융합. 그러면 미래의 가장 핵심 용어예요. 미래에 어떤 교육을 할까? 그러면 창의융합 교육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잖아요. 그 가장 우두머리의 핵심이 뭐냐면 뭐 건강한, 뭐 다양한, 자주적인 다양한 하위 요소가 있지만 우두머리는 바로 이 창의융합 인재형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쵸?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미래의 인적 자원은 유아들이고 이러한 인재를 얼마나 개발하느냐에 따라 미래에서 그 국가가 과연 살아남느냐, 네, 존재하지 못하느냐. 근데 이건 국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가 존속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들이 있어서 2차 임용시험장에서도 조금 더 독창적이고, 네, 그러면서 현실에 맞는 이러한 창의융합적인 요소를 넣나 안 넣나를 평가를 이미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께 그 부분을 학문적인 걸 토대로 네, 대충 제가 배워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교직 논술도 저는 3년 공부를 했어요. 전문가분들한테 밑에서. 왜냐하면 전 유아교육이 전공이니까 논술을 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논술 형식이나 이런 부분은 미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논술도 배웠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2차를 위해서 대학 박사과정 준비하는 과정에서 창의융합도 공부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현장에 가시면 어린이들 코칭, 또 부모 코칭, 동료 교사 간의 코칭, 이러한 조직 내 코칭,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초등은 아이들 대상의 코칭, 교사 코칭 다 하고 있습니다. 초등이 이제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이제 우리 유아 쪽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앞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들을 다 넣어서 2차 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1차 부탁드리지만 합격선만 좀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2차 저에게 좀 맡겨놔 주시면 고득점으로 2차 만점에 가깝게 점수 얻어서 최종 합격 때는 아슬아슬하게 떨리지 않고 상위권으로 올라가게. 그리고 2차 때 눈여겨보세요. 장학사분들 평가하시러 들어오시면 시도 장학사분들이 특히 2차 때 역량이 있는 교사냐 아니냐 1차를 많이 보지 않으세요. 1차는 그날 얼마나 외웠나, 그날 얼마나 떨지 않았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2차의 역량은 좀 다르죠. 네, 그래서 2차 때 역량이 훌륭한 선생님들한테는 코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언제? 연수 때. 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수업을 준비했어요? 언제 그런 면접을 준비할 생각을 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질문하세요. 그러면 정말 선생님들이 또 이제 사회생활의 가장 처음 시작이잖아요. 연수라는 거.
네, 국립교사로 가장 첫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건 바로 연수입니다. 네, 이때 좋은 관계 형성하셔서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를 보고 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창의융합 자격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합격 가이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시험 요강이죠, 선생님들. 바로 6쪽입니다. 6쪽에서 7쪽에 하이라이트 정도 해놓으시면 되겠죠. 네, 법적 근거는 각자 보시면 되고 또 우리가 유아교육법에서 공부를 합니다. 응시 자격이 있죠. 그래서 2026학년도를 시험 보실 분은 2026년 2월에는 졸업을 하셔야 한다. 네, 여기까지가 데드라인이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1차 시험. 선생님들 과목이 뭐뭐 보죠? 1차 시험 읊어볼까요? 교직논술, 그렇죠.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그리고 한국사 3급 이상. 네, 한국사 3급 이상은 패스 페일의 개념으로 자격증을 따시면 되는 거죠. 3급 이상 따시면 되는데 물론 뭐 1급 따실 수도 있어요. 한국사 잘하시는 선생님들은. 근데 꼭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공부 시간을 최소화하고 전공 공부를 최대화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국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한국사를 지금 1급으로 따는 것보다는 그냥 합격하신 다음에 추가 공부해서 따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조금 효율적인 공부를 하셔서 정해진 선정도만 3급 이상이다. 그럼 그 정도 따시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개월이 중요해요. 언제까지 따는 게 내가 올해 합격하는데 유리할까? 시간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안정감도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한국사가 있고 없고가 내 1차 시험 준비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항상. 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자면 최근에는 이제 4번 정도의 기회가 있더라고요. 1년에. 과거에는 조금 많았는데 이 4번 정도가 있는데 10월에 따시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1차 준비하는데 벅차세요. 그래서 늦어도 8월 정도까지는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 언제가 제일 좋아요, 교수님? 그러면 최단기로 따시면 좋겠고 지금 없으신 분들은 바로 첫 시험에 도전해서 무조건 따는 걸로. 그때 한국사 공부에만 제가 올인을 할게요 라고 공부 계획을 쓰시거든요. 그때 반드시 저한테 상담 받으셔야 돼요. 네, 우리가 한국사 강의하려고 이거 따는 거 아니잖아요. 임용이 주예요. 임용고시가 주고 한국사가 부예요. 네, 그래서 그때 공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내가 한국사도 공부하고 전공 논술도 뒤지지 않는지 제가 또 계획서 같이 잡아드리니까 꼭 질문 주세요.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교직논술 교육과정 A, B 옆에 있는 시험 시간, 범위, 출제 양식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교직논술에 하나 더 써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공고문에는 시험 범위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내용 부분은 유치원교육과정 A, B를 공부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직논술은 따로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내용 공부는. 근데 이 시험 범위 안에 하나를 꼭 넣으셔야 돼요. 교직논술은 뭘까요? 그쵸, 논술의 형식. 그러니까 자꾸 내용만 집중을 하시는데 내용을 틀리는 수험생은 거의 드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전공 공부를 하기 때문에 또 쉽게 내요. 누구나 쓸 수 있는 유아 발달 관점 중에 성숙주의냐, 행동주의냐, 상호작용주의냐 이건 가장 기본적인 공부잖아요. 그리고 성숙주의면 준비도를 고려하고 계젤이라는 학자가 떠올라야 되고 그리고 교사는 기다려줘야 되고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전문 용어로 외우지 않아도 제가 지금 읊은 3가지만 가지고 뒤에 논리적으로 내 의견을 쓰면 논술 내용은 만점을 줘요. 근데 논술 형식 점수는 5점이지만 점수는 적지만 이 형식을 완벽하게 하면 20점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논술 형식이라는 걸 꼭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시험 범위 안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교직 논술의 경우는 논술 형식을 가져가면 내가 너무 쉽게 20점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1월부터 준비하면 20점 만점은 충분합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오시면 2차 시험인데요. 2차 시험의 경우에는, 올해 이제 지금 2차 준비를 하고 계시죠. 네, 올해 2차 준비를 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 강의실에 계신 분들, 네, 그 다음에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 혹시 친구가 2차를 준비해요. 선후배가 2차를 준비해요. 그런데, 그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시면 정보를 전해드려 주세요. 제가 누량진에 입성한 기념으로, 제 2차 강의는 사실 거의 비공개 강의고요. 조금 고액 강의에 해당이 됐었어요. 네, 왜냐하면 학원가에서는 지도하지 않는 방식을 써요. 1대1로 다 이제 봐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게, 잠시 2교시에 보는 영상이, 저것을 평상시에 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평상시 저렇게 연습을 하고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 완성도를 높여서. 그래서 오히려 제 앞에서 하시는 게 너무 떨리시고 시험장이 편안하셨다라는
이야기가 훨씬 많게 만들어드려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실수가 많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깐깐하게 꼼꼼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지도를 해드려요. 그래서 2차 선물을 28, 29일에 제가 이틀 연달아 해드릴 생각이에요. 네, 우리 선생님들은 내년도 대비니까 우리 1월 달부터 하시면 되고요. 1월 달에 무료 들어가 있어요. 2차. 만점 수업이 정규 과정에 직강으로 무료로 선물을 해드려요. 그래서 부담 없게 하는 공부예요. 짧게 30분씩 해서 집에서 한 5분씩만 숙제하시면 2차 준비 때 와 이거 내가 해놨구나. 차원이 다른 걸 하게 되죠. 그 처음 준비하는 분들하고. 그래서 올해 선생님들이 대상이 아니고 2025학년도 1차 합격하신 분들에게 28, 29일에 선착순으로 다 할 수가 없어서 1대1 지도라서 선착순으로 접수 받아서 선물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인분들께 선물해 드리세요. 네, 선물해 드리시고 그거는 꼭 안내해 드리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25명 안에서 이제 제가 지도를 해드리기 때문에 많이는 못 해드리지만 일단 들어오시면 고득점으로 갈 수 있다. 한 번의 레슨으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 레슨은 다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수업하시는 거 보고 선생님은 요 요소 넣어서 면접 때는 요런 거 넣으셔서 선생님 걸로만. 네, 그러니까 개별화로. 중요한 거는 똑같이 20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20점을 받는 걸 해야 되죠. 그거를 해드리는 게 28, 29 선물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 다시 원점으로 2026학년도 우리 예비 수험생들께는 1월 달부터 선물이 들어갔다는 거. 네. 자, 2차 시험에서는 그래서 중요한 거, 심층 면접이나 교수학습 과정한 수업 실현을 보게 되는데요. 응시 지역별로 좀 상이합니다. 그리고 채점 기준, 100점 만점의 채점 기준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먼저 알고 2차를 준비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안내 또한 2, 3교시에 조금 추가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1월 정규 과정에서 직강 무료로 하는 반에서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그것만 좀 그 빨간색 별표를 좀 하나 해 놓으세요. 어디냐면요. 시험 과목에서 그 교직 적성 교수학습 과정한 수업 실현인데요. 당구장 표시 땡땡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 부분 동그라미나 하이라이트를 좀 해 놓으세요. 응시 지역 2차 시험, 시행 공고문 필독.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채점 기준 여기에 있어요. 네, 제 강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저는 철저하게 여기에 맞춰서 안내해 드리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교수님이 어디서 가르치는 거지? 갑자기 뜬금없이 왜 절차를 이렇게 하라고 하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가르치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 필독하는 거는 잊지 않으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요. 그쪽을 보시면 바로 1, 2차 시험 과목별 기출문제 모범 답안 및 합격 수기가 있는데요. 교직 논술 기출분석 특강. 네. 그 다음에 유치원교육과정 A, B 기출문제 분석 특강이 온라인으로 올라가요, 여러분들. 선생님들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이제 어제 촬영했고, 그 다음에 월요일에 촬영해서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수업 자료랑 같이. 그래서 오늘 오신 선생님들은 이 자료가 바로 수업 자료예요. 네. 그리고 인간가족분들은 다운받을 수 있도록 올려놔 드릴 겁니다. 자, 그 자료로 설명을 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인만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 2022학년도가 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 준비를 하고 박사과정 공부에 몰입을 했었는데요. 그걸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를 보고 10쪽에 보면 모범답안 보이시죠? 네, 모범답안. 이 기출문제와 모범답안 공부법, 활용법, 어떻게 하면 내가 만점 전략으로 쓰는가? 이거 교직논술 기출분석 온라인 특강 꼭 들으세요. 1시간 정도 강의했거든요. 꼭 들으시고 논술 공부 오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료 강의라고 그냥 선물로 드린다고 아무거나 찍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무료로 해드리는 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정규 과정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급하게 이런 질문을 주세요. 오늘 이제 돌아가셔서 이 답안을 막 보시다가 와, 이렇게 어떻게 했어 내가? 이렇게 돼요. 네, 근데 얘는요. 말 그대로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공식을 외워야 되고 영어 공부할 때 문법을 공부해야 되죠. 그것처럼 논술 공부하실 때 완성도가 높은 모범 답안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패턴으로 제가 쓰게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각자 달라요. 논리적 사고가 바뀌면서. 그래서 거기 옆에다 좀 필기 해놓으세요. 놓치지 마시고 모범 답안 옆에다가 이 답안만큼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안 쓰셔도 되고 약 50에서 60%만 완성하면 우리 시험에서 만점이에요.
네, 그럼 이제 마음이 홀가분해지실 거예요. 네, 그래서 모범 답안을 그런데 왜 50, 60%로 그럼 써서 주시죠? 왜 더 이상으로 주셨어요? 이해되셨죠? 좋은 글을 읽어야 내가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은 논술 형식 공부와 논술 내용 공부를 함께 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강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관련된 자료들 보시면 되고 17쪽에 보시면 A형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빠르게 넘어가셔도 돼요. 개별적으로 쭉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관련해서 25쪽 보세요. 네, 25쪽에는 뭘 넣어드렸냐면, 정답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 강의의 적중률도 넣어드렸어요. 네, 핵심만 말하면 제가 전공유화 강의를 하고 교직 연수는 항상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제를 몰라도 만점을 받아오게 하거든요. 네, 논제를 모르셔도. 근데 유치원교육과정 A, B와 논술의 경우에 적중률을 대략 보면 전공의 경우에는 90% 이상의 적중을 합니다. 제 강의 교재의 경우에는 거의 95%를 적중합니다. 근데 교재를 근데 그렇게 열심히 보면 안 되거든요. 힘들어서. 그래서 저는 조금 깎아서 90%의 적중률이라고 얘기 드리고, 그래서 90에서 100% 정도의 적중률을 가지고 있다.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네가 그렇게 잘났어? 이 얘기가 아니죠. 왜? 선생님들의 1년을 저한테 투자하셔야 되잖아요. 네. 시간, 경제적인 부분 다 저에게 투자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교수님이 초짜 강사라, 제가 믿어도 되나요? 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셔야 돼요. 네, 뭘 배우시더라도 내 시간과 내 노력을 쓸 때 정확한가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논술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안 해요. 2차도 코멘트를 안 해요. 이미 그 전설처럼 내려오는 설화들이 좀 있어요. 최근 선생님들만 못 들으신 거예요. 근데 전공의 경우에는 제가 코멘트를 꼭 드리는 이유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대학과 대학원의 나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논술 1타 강사에서 나 이제 그만하고 선생님들께 억대 연봉자였어요. 몇 년간 계속. 근데 이제 그거를 되도 갚아드리고 싶어서 방법이 우리 유아교육과 후배님들, 네, 그 학부생일 때 공부하실 수 있도록, 또 대학원의 후배님이시자 동기님이시자 선배님들, 임용 준비하시는 분들, 훌륭하신데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필요한 분들, 이렇게 해서 장학활동을 하기 위해서 논술만 가르치면 의미가 없잖아요. 논술만 안내하면 논술은 만점인데 전공 점수가 나쁘면 떨어지기 때문에 전공 강의를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노량진에서 받은 보답을 나눔으로, 네, 그래서 한 5년간 전공하고 논술을 하면서 적중률을 분석을 안내를 해드리는 이유는 저는 유명하지 않아요. 전공에서는. 네, 저는 초짜 강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명하시다는 교수님의 그 전공 강의 경력에 비하면 저는 아주 미흡합니다. 네, 반면에 논술 강의 경력은 제가 더 많아요. 네, 교수님들은 전공을 하셨고 저는 논술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린 이유는 안심용입니다. 그래서 믿으셔도 괜찮다 이 정도면. 대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소리가 잘 들리는지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 이야기가 잘 들리시고 얼굴 봤을 때 졸리지 않아야 되고, 네, 그리고 화가 나면 안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얼굴만 보면 짜증나는 사람. 네, 뭔지 모르지만 불편한. 그러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아무리 좋은 강의여도 나가셔야 돼요. 제가 매번 모든 강의 시작을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선생님들의 합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임용고시 준비했던 학생이었고 노량진에서 힘들게 공부했었어요. 2년간. 눈물 흘려가면서 김밥 한 줄 먹어가면서 고시원 쪽방에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지금을 저도 미리 경험을 했고, 그래서 얼마나 치열하고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허투루 쓰시지 않도록, 네,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네, 쟤 뭐 잘났다고 하는 거야 라고 라는 마음이 조금 들었다면, 그래서 불편함을 드렸다면, 용서하세요. 네, 사실은 그런 마음이에요. 같은 임고생이었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꼭꼭 올해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유치원교육과정 A형과 그 다음에 B형 적중률이나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서 안심용으로, 네, 최종 선택하실 때 확인하시고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또 답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러한 유치원교육과정 A, B의 기출문제 가지고 고득점을 받는 방법이 따로 또 있거든요. 그 방법은 또 무료 특강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특강도 월요일에 촬영해서 화요일에 올려드릴 거고, 교직연수를 어제 찍은 특강에는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과제, 하루 5분씩 하실 과제,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물로 모범 답안을 제가 올려드린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과제도 재밌게 해보시고 또 전공 공부법 안내해드리면 그것도 숙제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 임용시험하고 좀 친해지면 돼요. 지금은 막 열심히 해야지 이거보다는 내가 1년을 했든 처음 하든 뭐 5수를 하든 10수를 하든 우리 유아는요 너무 매력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저 논술 강의할 때 아이 없고 수업한 적도 있어요. 제가 아이가 없거든요. 아이를 데려오신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리고 아이 다 데려오라고 했어요. 맡길 데가 없잖아요. 솔직히 요즘. 그래서 괜찮다 했어요. 제가 봐드리면 돼요. 네, 그 시험 볼 때에서 그 포대기로 업고 공부한 적도 있고, 네, 아이들 앉혀놓고 유치원생들은 앉아서 책 보고, 네, 그리고 약속을 또 해요. 막 꼭꼭 약속해 막 이러고 이렇게 하면 뭐 하겠다 해서 만족 지원 능력도 길러주고, 네, 엄마가 공부하는 동안 네가 뭐를 하면 선생님이 뭐를 해줄게 이렇게 해서 만족 지원 능력까지도 길러주는.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는 거. 아이들에겐 정말 좋은 교육이거든요. 살아있는 교육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도 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가정 생활 하시다가 또 이제 현장에서 10년 업무 하시다가 또 15년 업무 하시다가 그래서 제가 합격을 도와드린 분들 중에 가장 연령대가 많은 분은요. 지금 현재 당시에 40대셨고 지금 현재 50대. 네, 저보다도 연령이 많은 분을 제가. 근데 그래서 이 얘기 왜 드리냐면 그리고 가장 연령이 낮은 분은요. 3년제 졸업하신 선생님들. 네, 이 23 빨리 오신 분들은 둘. 그래서 22, 23부터 40, 50대까지 합격을 도와드려요. 그러면 질문 하나 하셔야 돼요. 교수님, 그럼 제 나이가 문제가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항상 하시거든요. 제 얼굴이 문제가 안 되나요? 저 이제 지금 성형이라도 하고 올까요? 그러니까 살이라도 빼고 올까요? 막 이런 질문 하세요. 네, 근데 제가 합격 도와드린 분들의 몸무게는요, 보통 40kg에서 90까지. 네, 빼란 말씀 안 드려요. 건강상에 필요하면 빼지만, 보여지는 것 때문에 임용 합격을 위해서 억지로 빼라고 안 해요. 예쁜 교사를 뽑는 게 아니고요. 유치원 교사다운 교사를 뽑는다. 그래서 연령이 어리다고, 연령이 많다고 떨어지고 붙는 시험이 아니다. 단, 자기가 연령이 많은 경우에는 경쟁자가 20, 30대이니까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어내면 돼요. 그걸 제가 도와드려요. 어떻게 만드시면 경쟁하실 수 있다. 또 22살 선생님은 자칫 잘못하면 학생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제 베테랑 선생님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러 가면 당연히 이렇게 기울겠죠? 근데 베테랑처럼 보이게 하면 되죠. 네, 왜냐하면 짧은 10분, 20분의 평가실 안에서 본인을 잘 보여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렇게 합격을 위한 외모 관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것도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연령대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2차 얘기를 조금 자주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2차가 최근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 드려요. 그래서 강의 적중률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네,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고, 우리 기출 분석 특강에서 할 내용들은 지금 빼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마 또 이런 질문을 주실 것 같아요. 합격 가이드 37쪽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책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교재가 보이죠? 이 책이요, 우리 당시에, 네, 제가 연구를 했던 책인데, 우리 수험생들하고, 네, 그래서 얼마나 이 책을 읽고 들어갔을 때 합격률이 어느 정도 나왔나를 연구했었어요. 그래야 더 좋은 책을 쓸 수 있죠. 근데 이 책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분석을 해보면, 네, 개론이든 유치원교육과정이든 분석을 해보면 90 이상의 적중률을 보이는 책입니다. 근데 절판돼서 없어요, 시중에. 다 팔려서. 네, 그래서 올해 이걸 낼까. 근데 본 수업 중에는요, 선생님들이 조금 1차가 완화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차를 조금 편안하지만 적중률이 높은 공부를 할 거고, 교재는, 네, 강의 책으로 나옵니다. 1월달 책. 1, 2월, 3, 4, 5월달 개론책, 그 다음에 강론책인데요. 본 교재는 집중하고 적중률이 높은 책으로, 그 다음에 이해력을 돕고, 네, 그리고 고득점이 가능하게 돕는 이 자료는 책이 아니고요. 책으로 나오면 너무 비쌉니다. 고가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께 보충 자료로 각자 프린트를 하시든 다운만 받아서 보시든,
네, 요즘은 다운받아 보잖아요. 굳이 프린트 안 하셔도 되니까. 그래서 보충 자료로 내보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체계에 대한 거 별도로 구입하시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네, 본 수업 중에 무료로 제가 내보내 드립니다. 네. 자, 그거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38쪽입니다. 뒤쪽 보시면 합격 선배 합격 수기 보이시죠? 네, 별표 100개 해 놓으세요. 이 합격 수기의 전체 목차는 제가 만들어서 드렸고요. 선생님들이 이게 왜 별표 100개인가는 오늘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안에는 시험 요강도 들어가 있고요. 네, 문제와 정답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 경험담이 들어가 있어요. 또 어떤 실수가 있는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합격 수기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봐야 되는 거, 연도는 상관없어요. 몇 년도에 붙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과거에 이렇게 2020학년도에 붙은 걸 제가 지금 봐도 되나요?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돌아 똑같은 비슷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차에서. 그런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 하나만 써놓으세요. 실수한 부분을 꼼꼼하게 보자. 시험장에서는요, 잘하는 건 누구나 잘해요. 실수를 안 해야 돼요. 네, 똑같이 연습을 시켜서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잘하시는 거는 다 잘하세요. 근데 그날 누가 실수를 적게 했냐가 결국은 만점과 네, 조금 낮은 점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합격 수기를 보실 때에는 다른 거는 제가 전략적으로 다 2차 때 지도하니까 대충 편하게 보시더라도 실수한 부분은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꼭 점검해 보세요. 지금 이제 1월 전이잖아요. 지금 메모해 놓고 2차 반에 오셔서 이거 다시 한 번만 봐보세요. 내가 비슷한 실수를 하고 있어요. 네, 왜 비슷비슷한 실수는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려는 노력을 언제 몸으로 체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좀 체크하시는 거 안내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뒤로 들어가면 또 41쪽 봐보세요. 41쪽에 첫 번째 병아리에 옆에 보시면 2차 시험 면접의 추가 질의 답안 보이시죠? 이 추가 질의에 별표를 해 놓으세요. 이게 요즘 바뀐 경향 중에 하나예요. 전에는요, 뭐 즉답형 2개, 구상형 1문제 이렇게 딱 정해진 대로. 공고는 여전히 그렇게 나와요. 그죠? 공고 시험 요강 나오면, 즉답형은 몇 개고, 그 다음에 구상형은 몇 문제를 낼 겁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그런데 이 추가 질의를 갑자기 합니다. 이게 최근에 아주 많아졌습니다. 평가실에서. 근데 이거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이 추가 질의를 했다는 건 붙이고 싶은데 애매하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 그때 나 떨어졌나 봐 이게 아니고 나 붙을 기회가 생겼구나 생각하면 돼요. 네, 내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갑자기 나는 분명히 구상형 하나, 즉답형 2개 준비해서 갔는데 갑자기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 채점자 입장에서는 점수를 더 드려도 되나라는 질문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나 잘 안 돼서 못해서 질문을 하시나?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추가 질의 경향이 많아졌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답변 하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거든요. 추가 질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선생님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어요? 이 한 질문으로도 그분의 사회적 인성, 사회적 매너를 다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훈련을 합니다. 근데 기억은 꼭 하셔야 돼요. 추가 질의는 나에겐 행운의 열쇠다. 내가 붙을 확률이 높아졌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만 좀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머지는 재밌게 읽어보시고요. 교환 작성 예시 답안이 있는데 만점 답안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51쪽입니다. 네, 51쪽에 보면 최근 모집 동향 분석 및 지역별 응시 인원과 합격선 보이시죠, 여러분들?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합격 점수가 공개가 되어 있죠. 1차 점수의 경우에 여러분들 좀 안심하게 붙고 싶어. 그럼 80점대를 유지하면 되고요. 70점 후반부터 80점대까지 초반까지가 1차 합격선이에요. 그리고 2차의 경우에는 정말로 99점대가 나오기도 하고 80점대가 나오기도 해요. 심지어는 또 70점대도 나옵니다. 그래서 2차는 내가 제대로 준비를 해서 95점 이상은 만들어놔야 최종 합격에 갈 확률이 높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있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 이맘때 가장 요즘 우리가 몇 년간 최근 1, 2년간 가장 핫한 이슈가 하나 있죠. 유아교육과 보육 쪽에. 네,
유아학교, 네, 유아학교. 그냥 객관적 팩트만 전달해 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난주까지 최종 확정이 난 건 유아학교를 할 거예요. 끝. 그 다음 또 하나, 임용고시는 계속 있고 강화가 될 거예요. 끝.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뭘 궁금해 하시냐면 임용고시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지난주까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관계자분들을 통해서 들은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의 팩트고, 그다음에 지금 윤 정부가 어떨지 몰라서 현 정부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 또 정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만, 임용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지금 2026학년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임용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운이 따른다면 네, TO가 더 늘어날 확률이 제법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확정할 수는 없어요. 항상 그 재정과 관련돼 있어서 네, 어쨌든 그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정보, 네, 사실적인 정책 정보가 오면 제가 언제든지 전달을 또 드리면서 강의할게요. 네, 그래서 안심하고 임용 준비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이제 두 번째 보실게요, 여러분들. 챕터가 두 번째인데요. 국립유치원 특수교원 임용시험 합격 전략입니다. 첫 번째 1번이 1, 2차 합격 전략이고, 2번이 1차 시험 기출문제 합격 비계고, 3번이 유치원 교육과정 A, B 합격 중액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교시가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1교시를 제가 임의로 늘리고 있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혹시 화장실 다녀오고 싶은 분은 살짝 다녀오셔도 돼요. 앞으로 한 20분 정도만 추가해서 할게요. 네, 인강으로 오시는 분들은 좀 많은 얘기를 들려드려야 되는 것이 있어서 직강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조금 양해하실 것 같습니다만, 네. 자,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가서 이렇게 세 가지 합격 전략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내용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키워드만 좀 짚어드릴게요. 교재 쪽수로 보시면 54쪽입니다. 요거는 좀 같이 보시면 되고요. 1, 2월 달 OT 또 연간 강의 일정 설명해서 계속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편안하게 보세요. 54쪽에 1번 보시면 기출문제 합격 전략이 있다라는 얘기를 써드렸죠. 기출문제에는 합격 전략이 있어요. 규직 논술의 경우에는 형식과 예상 문제를 공부하셔야 돼요. 이 얘기예요. 형식은 필수예요. 네, 선택이 아니고 필수로 하면 20점에 훨씬 유리하다. 쉬우면서 유리한 거예요. 어려운 건 저는 안 해요, 논술은. 네, 그래서 쉬우면서 유리하고요. 내용, 예상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 공부는 우리가 전공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들이 중점을 둔 건 형식을 익숙하게 하면 좋겠다. 네, 자, 그러고 바로 뒤에 뭐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에서 10년간 형식 학습은 필수다. 이걸 바로 기출문제로 하시도록 어제 특강에서 안내해 드렸어요. 네, 전공 교육과정 A, B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 네, 적중 예상 문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때 가장 토대가 되는 건 UR이 수험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오늘 제보내드린 거, 파일 올려드린 바로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 네, 지문, 답. 네, 심지어는 지문 또 문제 안에 문제와 제한 조건이 있어요. 네,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 중 무슨 체계 이런 식의 제한 조건들이 있어요.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 중 무슨 체계에 벌써 단답형이 3개나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모범 답안으로 나왔던 것들. 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 자체 분석하는 방법, 문제를 또 어떻게 내가 그 적중 예상 문제로 공부할지, 그다음에 지문도 문제이면서 다시 지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문을 적중 예상 문제로 많이 출제하는 게 우리 시험의 특성이에요. 네, 그러한 문제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선생님들이 분석하시면 바쁘시죠. 공부하시기에도 바쁘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한테 맡겨놓으시고 안내해 드리는 거를 한번 그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문제 교육과정 A, B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규직 논술에서 시험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문제 분석 5단계와 형식에 맞게 쓰는 거예요. 네, 훈련을 하고 교육과정 A, B에서 시험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선생님? 생각나는 대로. 본인의 이름 쓰기 또 이론 제일 시험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론을 알고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기초적으로 중요한 거, 긴장하지 않는 거. 근데 긴장 엄청 돼요. 저도 가봤잖아요. 시간 맞추기, 시간 내에 이론을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문제로 나온 이론을 긴장한 상태에서 틀리지 않게 써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과정 A, B 문제 분석 단계가 있어요. 제 수업에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쭉 읽는 게 아니에요. 문제 읽고 읽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툭툭툭 찾아서 읽고. 네, 그러면 오차가 없습니다.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단축이 됩니다. 그 훈련을 우리가 1월부터 계속 할 겁니다. 어디에서? 직강 무료 강의에서. 네, 그래서 올해 직강 무료 강의를 정말 많이 강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답을 정확히 써야 한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된다. 네. 자, 그 밑에 보시면 기출문제 합격 전략은 대략 이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네. 어쨌든 기출문제는 중요하구나, 우리에게. 자, 그 다음 교직논술 합격 전략입니다. 논술의 형식 5점을 받는 방법, 논술의 내용 15점을 받는 방법, 합격 첨삭은 약간 희미하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거, 이 첨삭의 예시는 본 수업, 교직논술반 1, 2월 본 과정에서 제가 계속 내보내드리고, 심지어는 1, 2월 개별 첨삭도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인의 글을 첨삭받을 수 있는 기회. 근데 어려워하지 마세요. 답안지 완성해서 받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 수준에 맞추어서 단락만 한번 써볼까요? 아니면 서술형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맞추어서 안내를 해서 첨삭까지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첨삭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 논술의 형식을 위해서는 임용 논술 형식을 공부해야 한다라는 거. 나머지 부분 읽어놓으시면 됐고요. 논술의 내용은 전공 공부를 하면 된다는 거. 그런데 어디서 많이 나왔냐? 교사론에서 많이 나왔다는 거. 그런데 최근에는 이슈를 많이 내기도 한다. 근데 그래서 막 이슈를 찾으러 다니세요. 다니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제가 7, 8월 지나고 나면 이슈 문제를 선생님들께 드립니다. 그럼 대부분은 거기서 나와요. 왜냐하면 교육 현장에서 교육부가 이슈화하는 거, 각 교육청, 지역교육청 다 달라요. 중요한 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찾으시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올해 강조했던 유아교육 쪽에서 새로운 주제인가 제가 찾아서 예상 문제 내보내드리고 답안까지도 내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안내해드린 내용으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나올 만한 거는 당연히 공부하시고, 또 새롭게 나올 만한 것도 쉽게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교육과정 A, B 합격 전략입니다. 단기 합격을 위해서는 암기만 하면 절대 안 된다. 선생님들, 우리가 교육과정의 A, B는 답의 형식이 두 가지죠. 기입형과 서술형입니다.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저 바라보시고 편안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문제를 출제해서 답을 써야 되는데,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 기입형 이론에 중점을 둬야 될까, 서술형 이론에 중점을 둬야 될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것도 공부 전략이에요. 네. 자, 나의 합격을 위해서 기입형 답과 서술형 답 중 어느 게 가장 중요한 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죠. 네. 기입일까요? 서술일까요? 그렇죠.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앞부분에서 긴장해서 시험장에서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 기입형이에요. 바로 기입형. 남들이 다 아는 거, 나도 아는 거 틀리면 절대 안 된다. 그게 단답형으로 나오거든요. 보통 어렵게 안 나옵니다. 단답형은 쉽게 나와요. 그런데 어렵게 문제 난이도를 높여서 내는 거, 아예 새로운 거, 우리가 새로운 이론은 없어요. 각 개중에 막 신이론을 출제했다는데 신이론은 없습니다. 옛날 이론이에요. 우리 유아교육 쪽에서 강론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용들이. 안 냈을 뿐이에요. 중요도에서 낮아서. 근데 그렇게 못 본 거를 출제하는 건 틀리라고 된 거예요. 틀리시라고. 왜냐면 100점을 주면 안 돼요. 공채 시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80점 만점이잖아요, 전공이.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점수는 유지해야 돼서 보통 5점에서 10점은 틀리라고 주는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그거는 굳이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중요한 거, 단답형은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단답형에서 실수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 분석 실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점수를 고득점으로 높여주는 게 바로 방금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신 서술형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서술형 답을 내가 채점자가 만점을 주겠어야 돼요. 네, 점수를 얼마나 깎았느냐. 서술형에 점수를 다 빵점을 주진 않잖아요. 근데 비슷하면 점수가 나가는데 어느 정도로 점수를 깎았느냐, 높여줬느냐에 따라 합격선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채점하는 방법도 나중에 우리 1차 시험 끝나면 제가 또 안내해드려요. 애매한 채점은, 이 문제는 애매하니까 점수 채점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문제 채점했는데 내가 붙었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낭패를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1차 끝나고 가채점은 중요하지만
2차 준비는 해야 한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예, 채점자가 AI가 아니고 누가 하죠? 사람이 합니다. 네, 채점 기준이 있지만 용어를 어느 정도까지 주느냐는 사람의 역량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뢰도 면에서는 그 부분은 우리가 살짝 불안한 요소이긴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단답형 서술형에서 서술형이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 암기 공부만 가지고는 합격하기가 어렵다. 물론 개 중에요. 암기력이 너무 우수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서술형을 그냥 외우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네, 근데 그렇게 외워서 모든 과목을 공부 못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시는 강론의 개수만 해도 약 30건이에요, 선생님들. 유아교육 개론안에 16건이 있어요, 법규까지. 네, 그 다음에 우리가 5개 영역 관련해서 또 열 몇 건이 있어요. 토탈 30건 정도의 강론을 공부를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래서 단답으로 외울 건 외우지만 서술로 내가 이해하는 거, 이해력이 있으면 이해해 놓으면 대충 비슷하게 쓰면 점수가 나올 수 있다. 네, 논술의 경우에는 아주 그냥 비슷하게만 써도 점수를 다 줍니다. 근데 전공의 경우에는 꼭 키워드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서 단기에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 핵심만 외우는 공부를 많이 하세요. 네, 단기에 떨어지는 방법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해를 선행해야 한다. 그래서 이해와 암기를 같이 가야 되고 그래서 읽기와 반복이 필요하고 그 밑에 유아교육 개론, 유아교육 과정 나누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2차 시험 합격 전략은 이렇게 네,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 밑에 제가 2차 시험용 복장으로 사진을 하나 넣어드렸을 거예요. 물론 이제 앞에 셔츠 단추는 잠글 것이고, 네, 그리고 밑에 구두는 힐이 아니고, 그냥 힐이 아닌 얇은 힐이거든요. 지금은 힐이 돼 한 5cm 정도 도톰한 구두를 신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장의 경우에는 이게 가장 이화여대나 중앙대학교 면접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데요. 이게 가장 기본형이에요. 이렇게 입으시는데 이제 유아는 너무 좋은 게 선생님들이 원피스를 많이 입으시고 러블리하게 입는 것들이 허용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 공채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복장들이 우리 유아 과목 특성상 그래서 복장은 제가 선생님들께 맞추어서 이미지에 맞추어서 전략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복장을 추천해 드린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육과정 이 부분, 네, 그 1차, 2차 합격 전략 정도만 제가 설명드렸고, 나머지 부분, 1차 시험 기출문제 합격 비계, 이 부분은 참고해서 보세요. 지금 57쪽에 있는 모범 답안은 합격생이 쓰신 답안이에요. 근데 신뢰도가 높아요. 언제 썼냐면, 시험 보고 오신 날 써놓은 거예요. 잊지 않도록. 그러니까 후배들 도우신다고. 왜냐하면 기억이 망각이 돼서 나중에 되게 잘 써서 내시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도움이 안 됐대요. 그런 답안들이. 그래서 본인들께서 직접 시험 보고 너무 피곤한데도 그날 써놓으신 답안들이어서 선생님들이 만점이 이 정도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9쪽에 보면 유아교육개론 합격 비계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우리 1, 2월 강의 교재에도 있고 또 우리가 직강에서 암기하는 자료로도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이 문제와 정답이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구나. 이 정도로 익혀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미 공부를 여러 번 하신 선생님들, 한 번 이상 하신 분들은 외우세요. 보시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들고 다니시면서 보면서 외울 용어들 외우시고 나 코메니우스 대교수학 알아. 점검하시고. 네, 쉬운데 되게 중요한 코메니우스 금 대교수학 이렇게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우리가 유아교육 사상사에서 학자들 이름을 자주 출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학자 이름에 좀 익숙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읽어보시고 외울 용어들 외워놓으시고 암기 단어 체크하는 방법 아시죠? 빨간펜 하이라이트 해서 그거는 항상 외우시고 내용 없어도 돼요. 그냥 단어만 계속 외우셔도 정교과정에서 이론 공부하면서 이게 연계가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막 이론할 때 이론만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연계해서 하세요. 그래서 들고 다니시면서 우리 1차 끝나고 이 합격 가이드 가지고 한번 만날까요? 2차 때는 직강으로 오실 텐데 한번 가지고 오셔서 누가 더 지저분하게 봤나 뭐 이렇게 많이 봤나 이런 표시 좀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10번까지는 표시하라 그러거든요. 외우는 단어 처음 내가 외울 거 막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외웠는지 확인하시고
못 외운 거 다른 색깔 표시하시고 이런 식으로 반복 단어 학습부터 들어가는 것도 아주 좋은 암기법 중에 하나이지요.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유치원교육과정 A, B 합격 중액을 살펴볼까요? 65쪽에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보실 시간 있으니까 지금은 좀 빠르게 갈게요. 자, 이 교재, 네, 적중률이 아주 높았던 교재고요. 지금 유아교육 사상사 합격 족보를 예를 들어 드렸고, 바로 뒤에 가면 유아교육과 발달 합격 족보. 자, 그 다음 뒤로 가면 5개 영역 중에 신체운동 건강 영역 합격 족보. 교재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안 보시고 기출문제, 그 다음에 중핵. 그래서 저는 바쁜 분들의 경우에는 공부법을 아예 드려요. 그냥 이 책만 달달달 외우세요라고도 해요. 그리고 고득점을 원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아까 말씀드린 합격 만능 수험서를 이 정도 수준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험서가 정말 두꺼운데 이걸 어떻게 봐요, 교수님 이러세요. 제가 다 짚어드려요. 이 부분은 꼭 보시고 이 부분은 본인이 만점을 위한다면 추가로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간 합격 중액은 우리가 1, 2월 달에 유아교육 개론반에서 교재로 또 암기 같이 병행하고 서술 같이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3, 4, 5월에 강론반에서 5개 영역 다루면서 강론들 다 같이 공부할 내용들이 이렇게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시기 되게 좋죠. 이 책들이 대부분 2,000판 이상이 판매가 됐던 네, 전공 강의한 지 얼마 안 된 교수인데 책은 다 팔렸어요. 그래서 지금 없어서 다시 찍었거든요, 여러분들 올해. 그래서 올해 새로운 교재로 공부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형편이 교수님 저는 조금 어려운데요. 올해 꼭 합격을 해야 돼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별 연락을 주세요. 잠시 후에 뒤에 연락처 남겨놨을 겁니다. 제가 각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5년간, 7년간 장학 지원했던 것처럼 올해에는 이제 대학원까지 가려니까 너무 바빠서 학원에서 네, 올해는 학원에 오시는 분들 무조건 합격시키는 게 목표여서 올해는 학원에서 장학 지원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형편은 조금 지금 제가 그 생활비 벌어서 쓰고 있는데 강의료까지는 좀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1, 2월이 무료니까 네, 1, 2월이 무료로 직강을 개강해 드렸어요. 1, 2월 무료로 선물로. 네, 근데 저는 막 그냥 무제한으로 열어드렸더니 안 된다 하셔가지고 50명 무제한으로 1, 2월 달 직강은 무료로 다 참여하실 수 있고, 네, 인강의 경우에는 또 유아교육 개론을 무료로 넣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물을 나눠드릴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교수님하고 꼭 공부하고 싶고, 저는 올해 꼭 합격하고 할 거예요. 라는 다짐을 하신 분들,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합격할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합격한다는 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갖고 열심히, 네, 저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신다면 제가 장학 지원도 할 생각이니까 네, 신청하세요. 직강으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직강으로 오시면 올해는 특별한 혜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항상 그 팀을 구성을 했었거든요. 강의를 할 때. 네, 근데 어떤 팀이냐면 1년 2026학년도 무조건 합격팀을 구성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연간 패키지 끊어서 오시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면 선생님들께 2026학년도에 나는 무조건 붙을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원하는 공부 다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안내해드리는 공부 계획서 같이 해서 할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올해 반드시 붙어야 되는 분들. 내년부터 아이들 키워야 되고 또 가정생활 해야 되고 올해만 저에게 기회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합격팀에 오세요. 직강으로. 네, 그러면 수강료 할인은 없겠죠. 그냥 할인이 워낙 많이 돼요. 올해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올해 40% 이상 할인해 드리라 그래서 100만 원이 채 안 돼요. 12월 말까지 수강하시는 경우에.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이벤트입니다. 네, 내년부터는 이제 없는 일이고요. 네, 근데 올해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직강으로 가급적 오시는 이유는 왜냐하면 공부지도 때 가장 효과적인 건 사실 직강입니다. 암기도 테스트할 거고 서술도 테스트할 거고 일주일마다 반복 복습할 거고 공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대신 스트레스 안 받게 해드릴 거예요. 재미있게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래서 그 팀에도 지원을 하십시오. 직강 연간 패키지 들으시고 2차까지 오시는 분들은 그러면 아마 올 한 해에 최종 합격으로 마무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연구와 오랜 결과물을 봤어요. 네, 그래서 공부라는 건 왕도가 있다 항상 그러잖아요. 네, 그 왕도 정도대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그 안내는 꼭 해드릴게요. 그래서 두 가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파트 3입니다. 마지막인데 이제는 설명할 게 없습니다. 네, 강의죠, 여러분들. 그러면 올해 강의는 어떤 게 있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74쪽의 연간 강의 일정 각자 보시고, 근데 이 연간 강의 일정 뭐 당연히 제가 마땅히 해야 되는 강의고요. 중요한 거 바로 밑에 있습니다. 강의별 교재 재고, 옛날 거 많이 교재들이 정말 몇천 권씩 팔려 나가서 옛날 걸로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올해 걸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조금 핵심으로만 바꿔서 진행을 하니까요. 그래서 2025년 강의는 새로운 교재로 합니다. 1, 2월달 교직 논술만 수업 자료로 합니다, 여러분들. 네, 물론 모의고사반은 당연히 수업 자료예요. 교재가 안 나가죠. 비공개로. 또 2차 가급적 저는 비공개로 합니다. 그래서 2차 교재는 오픈해도 되는 거와 오픈하면 안 되는 걸로 구분이 되고, 오픈해도 안 되는 것들이 주로 고득점짜리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 직강 들으시는 분들, 인강 들으시는 분들, 수강생분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적절히 잘 조절할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교재가 올해 걸로 주문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어요. 행복 합격 학습 코칭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화상 줌도 이용할 거고요. 전화도 이용할 거고요. 저는 조금 교수 매체 쪽 활용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많이 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주도에 계시든 뭐 하와이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하는 중에 가끔 해외에 나갈 때가 있어요. 학회라던가 연구를 위해서, 또 유아교육 기관 연구 때문에 이제 명품 유치원들을 보러 외국에 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거기서 또 강의 온라인으로 또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선생님들이 성장 발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겁니다. 뭘 통해서? 합격 코칭을 통해서. 핵심은 합격 코칭이에요. 어떻게 하면 임용에 합격할 것인가. 근데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너무 많아요. 나의 합격을 방해하는 요소는 각자 다 다르죠. 그걸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또 이론적인 실력으로도 완벽하게 시험장 가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하나가요. 선생님들 공부계획서 점검도 넣을 겁니다. 이 공부계획서도 직강으로 오시는 분들, 또 인강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직강으로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는 밤 10시까지 시간을 비워놔요. 항상. 그러니까 학원 문 닫는 시간까지. 네, 그래서 8시까지, 선생님들이 보통 7시까지 수업을 들으시는데, 선생님들이 원하신다면 직강생분들이 공부계획서 다 피드백 한 명씩 받고 싶고 상담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문 닫을 때까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는 항상, 매일매일, 논술만 강의할 때는 매일매일 거의 200~300분을 면대면으로 만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게라도. 네, 짧게라도. 그래서 제가 유초 중등을 다 논술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면대면을 했는데 그게 확실히 효과가 높아요. 네, 교수 입장에서는 사실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피곤하기도 하고, 강의 전날은 대부분 밤을 새니까 또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그런데 직강으로 만약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기회를 꼭 활용하세요. 네, 저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시면 공부를 더 잘하게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가 또 따로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참여하시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직강생 분들은 많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일요일도 나올 계획을 하고 있어서 많으시다면, 근데 일요일에도 상담받고 오시고 싶다, 무조건. 네, 근데 효율적인 공부가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화상 줌도 많이 활용할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이어서 75쪽에 보시면, 1, 2월 1차 강의가 어떤 유형이 있느냐, 교직 논술, 기초반이죠. 그 다음에 유아교육개론 올인원반이에요. 유아교육 개론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1, 2월부터 우리는 기출분석 들어갑니다. 네, 이후에 하는 기출분석 강의가 또 있거든요. 6월 달에. 그거랑 다른 강의예요. 그래서 1, 2월 달에 개론 공부하시면서 분석해야 되는 거를 같이 진행을 해서 강의 시간을 충분히 잡았어요. 보통은 강의를 짧게 요약해서 하고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올해에는 기출 분석을 추가시켜서 강의 시간을 충분히 잡았기 때문에 몰입도가 낮아지면 안 돼요, 전공 공부는. 근데 학원에 오시면 장시간 앉아 있으시면 힘들어요. 그래서 전공은 1, 2월 달, 3, 4, 5월 달 가장 중요한 80점 만점짜리는 다 인강으로 전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강으로 본인이 가장 집중도 좋을 때 끊어 듣고, 네, 몰입해서 들으시고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라고. 네, 왜냐하면 직강으로 학원에서 하면 하루 종일 7시간을 그냥 들어야 되죠. 그러면 집에 가면 복습해야 돼요.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인강으로 들으면 복습도 본인이 스타일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강 공부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강으로 넣어놨고요. 대신 어려운 거, 교직 논술.
사고력 증진은 혼자 하기가 어려워요. 즐겁게 하는 게 공부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1월부터 5월까지 제가 지금 강화해 놓은 게 바로 옆에 있는 거 무료 강의예요, 여러분들. 직강으로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 직강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인강으로 끊으셨어도 토요일에 오셔도 되는 거예요, 수강을. 네, 인강으로 연강 끊으신 분들. 그래서 1, 2월 달 무료 강의, 3, 4, 5월 달 무료 강의 핵심이 뭐냐면 유아교육 개론, 유아교육 강론, 전주에 공부한 거 이날 와서 복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놀면 안 되잖아요. 강의 듣고 놀면 안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학습을 해야 돼요. 배울 학을 했으니까 익힐 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올려드리거든요. 금요일 날 강의 들으시고 금, 토, 일 여유 있게 들으시라고 강의 들으시고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본인이 공부한 거 다시 복습하시면서 모르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시고 중간중간 온라인으로 질문하시지만 토요일에 오시면 전주에 공부한 거 시험 평가 볼 거예요. 근데 불안하지 않게, 근데 재미있게 암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서술형도 하시고, 그리고 서술형 쓰는 팁도 계속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서술형을 쓰는 법을요, 마지막 시험장 직전에 하려고 노력을 해요. 첨삭을 그때만 받으면 되는 줄 안다. 절대 아니에요. 서술형은 지금부터 쓸 줄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하시면서. 네, 그거를 개별적으로 다 향상할 수 있도록 직강에서 안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만점 면접 수업에서 2차에 닥쳐서 시작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사회적 태도입니다. 인사, 네, 손동작, 눈 동작, 그 다음에 어떤 액션들, 그 다음에 말씀하는 투.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그러면서 1차에 합격을 높일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를 면접과 수업에 넣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왜 교수님은 그 1, 2차, 2차를 넣죠? 2차는 1차 끝나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1, 2차는 연계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대신 선생님들께 스트레스 안 드리기 위해서 30분씩 면접, 수업 각각 30분씩 하고, 그리고 이제 숙제는 한 5분짜리 하나 드릴 거예요. 월요일부터 저 만나러 오시는 금요일까지 숙제하는 거. 어려운 거 없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눈 뜨고 바로 나는 공립유치원 교사다. 현장 보면서. 네, 아침에 눈 뜨고 이 정도예요. 마음다짐이 달라지죠. 네, 피곤하고 지쳐도 나는 공립유치원 교사다. 그럼 신나잖아요. 네, 월급도 또박또박 나오고, 네, 사립보다 배 이상 많이 나오는 곳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린이집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네, 사립 유치원하고도 3분의 2 이상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달라요. 급여 조건들이. 또 급여는 그냥 가장 우리가 생계형이잖아요. 직업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생계가 일단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뭐 사명감도 갖고 소명의식도 갖는 거죠. 왜 자꾸 우리 교사들한테 희생하고 봉사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먹고 돈을 제대로 주고 희생하고 봉사라고 해야 잘하죠. 의사처럼, 변호사처럼. 법조인이나 의료인들은 충분한 경제적 예우를 받잖아요. 근데 교사분들은 그분들 이상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예우를 못 받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육 선진국은 아니기 때문이죠. 네, 북유럽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교사들도 그분들하고 비슷한 예우를 받는 나라들이 많다. 유아교육이 발전한 나라들은. 그래서, 근데 자꾸 그래서 경제적인 거를 항상 먼저 고려하세요. 교수님, 저 2차 때 선생님 어떤 마음으로 2차까지 오셨나요? 하면, 경제적인 거 얘기해도 되나요? 막 이러세요. 먹고 살아야 그 다음에 뭘 하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립유치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유치원 끝나고 돈이 모자라서. 네, 돈이 너무 박봉이어가지고. 네, 저 때는 더 박봉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급여가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네가 정말 소명의식을 가졌나 보다. 반대하셨거든요. 원래 이제 법대나 이제 의료 쪽으로 가라 했다가 제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안 하고 공부 싫어가지고 딴 거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유아교육과 선택하게 됐는데, 아버지께서 선생님이고 하니 잘 모르시니까 우리 분야를, 그래도 어느 정도 급여는 되겠지. 대학도 나왔는데.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 친구분 중에 한 분이 고등학교 나와서 이제 경력을 쌓은 거죠. 그 공장 이렇게 유통업 쪽으로 출근하셔서. 그래서 저 대학 나온 기간과 그분의 경력이 비슷해졌는데 그분이 저보다 배를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야, 네가 이걸 받고 이 일을 하는 거 보면 너는 소명의식이 있나 보다. 네, 그래서 너무 부모님께 죄송해서, 제가 늦게 낳은 막내딸이거든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보약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 용돈, 적금, 또 아이들 사주는 간식 이런 거 빼면 남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첫 월급 타면 뭘 사드린다고 그걸 해드리고 싶어서 보약을 해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봉입니다. 근데 교사들에게 그걸 자꾸 강요하는데 우리가 공교육화가 되고 교사의 처우 개선이 된다면 선생님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들 사랑하는 건 가장 기본이에요. 조건에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사랑 안 해도 돼요. 만나게 되면 사랑하시게 되고. 그러니까 교육 대상으로 존중하시는 정도면 충분하다. 아이들을 내 물건 취급하거나 부모님들 중에 많으시잖아요. 내 것 취급, 내 소유라고 착각을 하시죠. 근데 우리는 늘 배우잖아요. 아이들은 독립된 인격체이다. 그래서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그걸 파괴하면 우리가 아동학대라고도 하지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어떤 아이들을 만나시게 되면 교육의 대상으로 존중하실 줄 알고, 아끼실 줄 알고, 이분들이 잘 성장하도록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면 된다. 네. 1, 2차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 중에 하나, 나는 유아를 좋아하지 않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괜찮습니다. 가시게 되면, 그런 마음만 가지고 가시게 되면, 살을 썩고 아이들하고 살도 부딪히고 뭐 앉기도 하고 또 규칙도 적용해보고 칭찬도 하면서 예뻐지고 사랑해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 여름방학이 딱 되면 보고 싶을 거야. 계약을 딱 하면 아이고 방학이 좀 더 길었으면 네 이런 그런 아주 유익한 관계가 됩니다.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또 막 또 오면은 좀 내가 힘들어지겠구나 이렇게 예상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극히 우리 아이들을 소명의식으로 지도한다 그래서 언제나 늘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서 만점 면접하고 수업은 그러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1차와 연계된 단원컨대 30분 수업은 재밌을 거고요. 그리고 5분 개인 숙제는 본인의 1차 합격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네. 수업 실기 따로 연습하지 마세요. 뭐 손유희 이런 거 제가 다 같이 안내해드리고 같이 재밌게 할 거예요. 네, 그냥 오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3, 4, 5월달 강의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6, 7, 8월이 중요한데요. 6, 7, 8월에 드디어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75쪽 보시면 네, 75쪽에 6, 7, 8월에 영역별 총정리를 하면서 암기반, 그 다음에 서술형 첨삭을 넣었습니다. 네, 선생님들의 고득점을 위해서입니다. 1차 무조건 붙자는 전략 때문에 무료로 넣어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강의입니다. 대신 인강 촬영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첨삭을 할 거예요. 옆에 앉혀드리고 선생님 요 문장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사고를 알아야 제가 문장을 바꿔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면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개별 첨삭을 다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무료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네, 그 다음 나머지 강의 모의고사, 그 다음에 11월 12월 달 2차 강의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읽어보시고 오늘 숙제는 77쪽에 하나 있습니다. 합격 설명회 들으시고 나서 바로 숙제입니다. 일어나지 마시고요. 77쪽 네, 왜 공부해야 되는지는 앞에서 설명을 많이 해드렸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시거나 패스하셔도 좋고 중요한 거 행복 합격 상상놀이를 꼭 좀 적어보세요. 옆에다가 옆에 질문이 있어요. 나는 왜 공립유치원교사가 되고 싶은지 또 어떤 공립유치원교사가 될 건지 그 다음에 나는 언제 될 건지 언제가 정말 중요해요. 2026년 그럼 진짜 열심히 공부하겠죠. 네, 2028년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첫 출근 날 공립유치원 유아반 우리 반 유아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 네. 지금 읊어드리는 거 1, 2차에 고득점 전략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2차에 고득점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수업 때요. 아이들하고 실제 수업을 해야 돼요. 실제 수업을.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깨꼬리 반 어린이들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진짜 수업을 하셔야 돼요. 이때 깨꼬리 반 어린이들을 내가 어떻게 부를까? 근데 전날 어린이들이 놀이를 했는데 너무 완성도가 높아서 교사로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꼭 칭찬을 해주고 싶어. 그럼 또 달라지겠죠, 톤이. 우와, 우리 어린이들 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톤으로 하는지는 전날 어떤 수업과 또 오늘 아침에 아이들의 컨디션이 어땠나, 또 아이들에게 뭔가 전달할 게 있나에 따라 인사말이 달라지고 교사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네, 그게 바로 선생님들께 요청하는 하나 써보시는 거. 첫 출근했을 때, 아이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할까? 우와, 사랑해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우와, 안아주세요. 이럴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걸 일반적인 공간에 가서 하면 우리가 유치원에서 하는 거를 일반적인 공간에, 제가 초중등 반에 가서 한번 재밌게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워낙 친한 반이어서 200~300명 초중등 선생님들이 계시는 데서 제가 방금 이제 유아반에서 했던 거를 가서, 어머, 우리 선생님들, 막 이랬어요. 막 이러세요. 막 이러시고. 다르죠, 교수법이. 우리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교육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교수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이 합격 숙제를 하시면서 1차, 2차에 본인의 마음을 조금 다질 수 있는 숙제였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이 바로 저를 소개한 이력이 바로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력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면서 안심하시고 함께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요, 중간에 중도하차, 교수님을 A분으로 선택하고 중간에 바꾸는 건 되게 본인에게 손해예요. 왜냐하면 교수님의 강의나 교재에는 논리적인 체계가 다 있기 때문에 언어 사용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논리적인 체계를 한 3~4월 동안 잘 따라오셨다가 갑자기 바꿔버리면 처음 공부하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수험생한테 가장 마이너스여서, 또 제가 오랜 기간 봤더니 가장 좋지 않은 그런 선택인 것 같아서 이력을 일부러 공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부족하지만 확인하셔서 안심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명함을 하나 띄워드렸어요. 직강에 오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명함 나눠드릴 텐데요. 인강에 오시는 분들은 명함을 못 받으시죠. 여기서 중요 요소는 바로 이메일, 그 다음에 모바일, 그 다음에 윌비스 홈페이지. 네, 올해에는 제가 여러 개 채널이 있지만 윌비스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우리 반을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러 채널 다니시느라고 시간 낭비를 좀 안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쪽을 많이 활용할수록 시간을 좀 낭비하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에는 최종 합격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를 활용할 거고요. 그리고 개인 전화번호 저장을 꼭 좀 해두세요. 제가 개별적으로 문자 안내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공부 전략이 되게 좋다라고 어디서 이제 학회에서 들으면 우리 반 선생님들께 막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메일은 뭐 공부 질문하시면 되고, 문자나 전화는요, 여러분들, 항상 문자를 먼저 주시면 돼요. 전화는 제가 받지를 못할 때가 훨씬 많아서, 그러면 교수님 저 누구예요? 라고 전화 통화 좀 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특히 너무 힘드실 때, 공부하다 너무 힘드실 때, 또 공부하다 너무 배가 고픈데, 책을 샀더니 밥값이 없네, 이럴 때. 네. 그래서 밥 좀 같이 먹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나요? 저 때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아서. 네. 그러니까 책 사보고 밥값을 좀 아끼고 이런, 제가 너무 올드한가요, 혹시? 그 대학원생들도 밥 사달라고 많이 그러셔서. 네. 네. 그래서 밥 사고 싶을 때, 무엇보다도 막막할 때 있잖아요. 내가 이 시험을 계속 해도 되나? 내 형편이 이런데, 이럴 때, 아니면 무조건 그냥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냥 잠만 자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개인 SOS를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개인 번호를 공개하고요. 이 번호는 업무용이고 개인 사생활용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호가 아니니까 항상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강으로 오시게 되면 개인 카톡을 제가 이제 개설을 하게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소통을 하고, 인강생 분들도 나중에 전화번호 받아서 개인 카톡으로. 그래서 최종 합격 때까지 계속해서 개인 카톡으로 소통을 해서, 또 문자로 소통을 해서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고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앞에서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뒤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제, 너무 긴 시간에 선생님들이 지금 직강반 선생님들은 거의 이렇게, 막 이러고 계시기도 하지만 아닌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좋습니다. 웃고 계셔 주셔서. 제 마음이 좀 전달이 됐나요? 네. 왜 장황하게 길게 하지? 이러셔도 어쩔 수 없어요. 오늘만 좀 혼날게요. 제가 강의 간단하게 빠르게 하기로 유명한데 오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강으로 못 오신 분들은 들을 말씀이 더 많으세요. 대신 우리 2, 3교시는 이제 직강 선생님들을 위한 또 안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은 조금 짧게 진행을 할게요. 마지막 말씀은 저는 존경하는 분이 이제 마리아 몬테소리라는 분이고요.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제2, 제3, 제100, 제1000의 몬테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이미 실천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 어린이는 스펀지와 같다. 그래서 교사의 모든 것들이 어린이는 그대로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 빨아들인다. 라는 생각을 현장에서도 했었고, 교생 실습 때도 했었고, 선생님들이 안내하는 지금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오해를 받아요. 예의도 바르고, 말도 되게 정중하게 하고, 인사도 잘하는 착한 사람으로. 삑. 어디서만? 여기서만. 왜냐하면 스펀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이미 너무 좋은 역량들, 씨앗을 가지고 계세요. 이제 그것을 싹 틔우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 준비하든 몇 년을 하셨든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준비하시는 거면 우리가 다 초수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다 잊어버리시고, 올해부터 재밌게 공부해야지. 네, 즐겁게 해야지. 그래서 그 어린이에게 가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좋은 교사가 되시는 과정이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 야구선수죠. 유명한 명언인데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 저는 그래서 가장 희열을 느낄 때가 교수님 저 1차 합격선 딱 문 닫고 왔어요. 그 얘기는 나쁘게 말하면 꼴찌로 합격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 하고 오시라 그래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특히 공부 시간 적은 학부생분들, 주부분들, 직업이 임고생 이외의 직업이 또 있는 분들, 임고생도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노는 거 아니에요, 우리. 네.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꼭 고득점 말고 1차는 그냥 합격선만 만들자. 그럼 2차만 맡겨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희열을 느껴요. 그러니까 1차 점수가 낮다고 끝난 게 아니다. 또 1차 가채점 해봤더니 점수가 낮다고 끝난 게 아니다. 기다려봐야 된다. 네, 그리고 2차도 마찬가지예요. 2차도 내가 평가실 다녀와서 이제 계속 피드백 받고 안내해드리면 낙담을 많이 하세요. 특히 2차는 내가 실수한 게 더 많이 떠오르거든요. 시험장 갔다 오시면. 근데 그때 말씀드려요. 아직 끝난 거 아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합격하셨어요. 그러니까 수험생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큰 거죠. 근데 지도했던 교수는 알거든요. 이분이 얼마나 괜찮은 분이고 멋진 분인지. 이분 아니면 못 뽑아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피드백 해드리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차 며칠 전에 발표 났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하면 됩니다. 네, 이제 하면 됩니다. 네, 1년, 2년, 3년 합격의 연수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장에 가시면 다 똑같습니다. 네, 현장에 가시면 그냥 공립 유치원 교사십니다. 물론 선배가 되시긴 하지만 또 선배라고 해서 잘하시는 분만 있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훨씬 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졌다. A보다 나는 못하다. 이런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각자 좋은 교사가 되시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시작하시는 분들 마음가짐을 좀 잡으세요. 한 번에도 합격할 수 있다. 2년, 3년 양보할 필요는 없다. 네, 대신 그 한 번이 되게 힘들다. 선배님들이 아실 거예요. 그 한 번 이상 경험하신 분들이 그 한 번에 붙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든 걸 많이 희생해야 한다. 이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들 또 직장인이신 분들 공부 시간에 대한 차이들 다 맞추어서 공부 전략, 공부 범위 다 관리를 해드릴 거니까 편안하게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장황했던, 길었던 그러나 너무 아쉬운 건 그 온라인 하고 싶어요. 밤새 얘기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시험을 우리가 준비합니다. 저는 선생님들께서 일개 수험생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놓치지 마세요. BTS 몸값이 얼마죠? 대략 그 경제보도 자료 같은 데 가면 BTS 몸값이 나와요. 대략 얼마죠? BTS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몸값이 뭐 수조 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선생님들이 공립유치원 교사이거나 유치원 교사이거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공립을 가시는 것 뿐이지.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시면 우리 선생님 몸값은 얼마이신 것 같아요? 호봉으로 책정된다? 어머, 현실적이 아주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이거는 객관적 팩트예요. 호봉 책정이 돼요. 자, 그런데 진짜 영향을 미치는 몸값은 얼마일까요? 얼마인 것 같아요, 선생님? 내 몸값, 교사로서의 나의 몸값, 내 직업에서 내 교사로서의 몸값은 얼마일까요? 많이 불러도 돼요. 그냥 편하게. 돈 안 달라 그래요. 자, 얼마인 것 같아요? 잡으신 대로.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BTS 몸값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분들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한 명의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합격을 하시면 선생님들이 만날 아이들은 정말 수천 명이 될 거고요.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그 범위를 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 명을 가르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네, 정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자꾸 몇 조 원, 몇 억, 뭐 책정 안 해주니까 우리 스스로 호봉 나오는 급여만큼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한 건 그 작은 대가를 받으시면서 현장에서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을 수험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 개인 교육 공화국이라고 보고 있어요. 나라죠, 나라. 유아교육 공화국. 그러니까 그러한 역량들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그 역량을 실천하기 위한 장소로 사립이 아닌 공립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정상일 수밖에 없지요. 네, 그 어려운 과정에 언제든지 항상 선생님들의 꿈을 응원하고 저도 그 꿈을 꿨고 저도 좌절해봤고 네, 포기도 해봤고 네, 그리고 다시 도전도 해봤고 그러한 꿈을 같이 공유하면서 응원하고 항상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 강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네, 교직연수 기출분석 강의, 유치원교육과정 A, B 기출분석 강의 필수로 들으시고 네, 12월 말까지 수강 신청하시면 더 할인율이 높아서 100만 원도 안 된다고 지금 막 꼭 얘기해 드리라고 하시고 선착순은 또 1, 2월 달은 무료래요. 근데 저는 사실 말씀 잘 안 드리거든요. 근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2월 무료는 들어보시고 선택하시라는 의미예요. 그만큼 좋은 강의를 할 겁니다라는 얘기니까요. 그러한 기회들, 그래서 시간, 돈의 아낌을 꼭 실천하시면서 공부하시고요. 오늘 첫 만남, 네, 정말 많이 부족할 수 있는데 같이 해주셔서 네, 행복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